자, 오늘은 암 환자들이 뼈 건강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암 환자분들이 뼈 건강에 대해서 주로 어떤 점을 궁금해하시죠? 네, 암 환자분들이 진료실에서 굉장히 뼈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시잖아요. 항암 치료를 하게 되면 왜 뼈가 약해지는지, 그 다음에 뼈를 튼튼히 하려면 어떤 약제가 있는지, 그 다음에 뼈 건강을 좋게 하려면 뭘 먹어야 되는지,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많이들 궁금해 하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런 얘기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뼈가 약해지는 대표적 치료가 또 항호르몬 치료인데요. 이 항호르몬 치료가 이 근골격계에 어떤 영향이 있습니까? 네, 호르몬 치료를 주로 이제 유방암 환자나 전립선암 환자들이 많이 받게 되는데, 호르몬 치료를 하게 되면은요, 골다공증이 생길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이제 체지방이 증가하고 근육량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골격계에는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주로 유방암, 전립선암 환자분들이 걱정을 하실 것 같은데요. 그럼 뼈 건강에 대해서 이 중요한 문제를 우리가 둘로 나눠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는 골밀도를 낮춰서 골다공증을 유발할 수 있다고 했는데, 말 그대로 뼈에 구멍이 생긴다는 것이죠. 골다공증. 이게 정도가 심해지면 뼈가 쉽게 부러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는 유방암, 전립선암 환자들이 뼈 전이가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제가 이 통계를 말씀을 해드리면, 전립선암 환자들은 약 90%의 환자에서, 그리고 유방암 환자들은 65에서 75%의 환자가 뼈 전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4기 환자지 1기, 2기, 3기를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환자들이 뼈 전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이제 걱정들을 많이 하시게 되는 것이죠. 네. 뼈 전이가 굉장히 많은 수에서 발생한다. 그러면 이런 뼈 전이는 어떤 문제를 결국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네. 뼈 전이 자체가 사실은 문제가 아니고요. 뼈 전이로 인해서 생기는 합병증, 골격계 합병증이 문제인 것인데, 첫 번째는요, 뼈 전이가 있을 때 굉장히 뼈 통증이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 통증이 심해지게 되면은요, 여러분, 모든 이제 의욕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아파서 못 움직일 수도 있고, 식사도 잘 못하게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암 치료 자체를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암성 진통제 또는 방사선 치료 등을 통해서 이 통증을 감소시켜야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뼈에 전이가 되면 척추 신경을 압박을 해서 몸에 어딘가 마비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 이제 방사선 치료를 통해서 빨리 뼈 전이를 없애야 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뼈가 약해지면 골절이 올 수가 있습니다. 골절이 오게 되면 몸을 움직일 수 없잖아요. 그러면 체력이 약화가 되고, 물론 이제 다른 항암 치료나 방사선 수술 치료 같은 것들을 이제 받을 수가 없는 경우에 이르기까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뼈에 골절이 생기는 경우에 수술로서 치료를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뼈전이 있으신 분들 주로 뼈 표적 치료제를 많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네. 이에 대해서 좀 소개해 주시죠. 네, 뼈를 강화시키는 표적 치료제는 이제 크게 두 가지 종류를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조메타라고 하는 약과 엑스지바라고 하는 약이 있습니다. 조메타라고 하는 약은요, 뼈에 축적이 되어서 파골 세포가 뼈를 갉아먹지 못하게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엑스지바라고 하는 약은 파골 세포를 활성화시키는 이제 랑클 유전자를 억제해서 뼈를 보호하게 됩니다. 네, 작용 기전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히 말씀해 주셨는데요. 먼저 이제 조메타의 뼈 건강에 대한 효과에 대하여서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호르몬 치료를 받는 분들은 골다공증이 생길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임상시험 결과는 수술 후 호르몬 치료를 받는 폐경 유방암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조메타를 투약한 이제 경우에 비교한 임상시험이 되겠는데요. 조메타를 투약하지 않은 환자분들은 골밀도가 마이너스 쪽으로 내려가 있습니다. 즉 골밀도가 감소했다라는 것이고, 조메타를 맞은 환자분들은 골밀도가 잘 유지가 되고 오히려 약간 증가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조메타는 호르몬 치료를 받는 환자분들의 골밀도 감소를 방지해 준다라는 결과가 나와 있고요. 전립선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도 비슷하게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로 엑스지바의 뼈 건강에 대한 효과를 보면 좋겠습니다. 네, 이 연구는요, 뼈 전이가 있는 전립선 암 환자를 대상으로 했었던 연구인데, 조메타와 엑스지바를 비교한 임상시험 결과가 되겠는데, 이 임상시험 결과에서 보면
골격계 합병증이 없는 생존 기간이요. 조메타는 19개월, 엑스지바는 27개월로 엑스지바가 이러한 골격계 합병증이 없는 기간을 유의하게 더 증가시켰다라는 것이고, 이거를 이제 위험비로 계산해서 말씀을 해드리면 조메타에 비해서 엑스지바는 골격계 합병증을 발생할 위험성을 17% 감소시켰다라고 말씀을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뼈전이가 있는 유방암 환자에서도 사실 이러한 비슷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굉장히 좋은 결과네요. 그런데 또 부작용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이제 모든 약에는 사실 효과가 있으면 그 이면에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두세 가지 정도는 알고 계시는 게 좋겠습니다. 두 약제에 다 공통적으로 급성기 반응, 즉 뭐 열감이라든지 오한 또는 뼈 통증 이런 것들이 일시적으로 올 수가 있어요. 이걸 아셔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저칼슘 혈증, 세 번째는 턱관절 괴사라는 이제 부작용이 올 수가 있는데, 제가 요 중에서 중요한 턱관절 괴사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턱관절 괴사는요, 1%대, 즉 100명 중에 1명 정도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만, 이거는 한 번 생기면 잘 치료가 되지 않고 굉장히 치명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방이 중요한데요. 만약에 치아 상태가 좋지 않거나 잇몸 상태가 좋지 않다면 뼈 표적 치료제를 받기 전에 반드시 치과 치료를 다 마치고 나서 이러한 뼈 표적 치료제를 맞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꼭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항호르몬 치료를 하는 우리 암 환자분들이 정기적으로 뼈 건강 상태를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항호르몬제를 투약을 하게 되면 뼈가 약해지고 골다공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1년마다 골다공증 검사를 이제 반복적으로 시행을 해주셔야 되는데, 여러분들 이제 수첩에 골다공증 검사 날짜를 꼭 기입을 해두시고 1년이 거의 다 돼가면 이제 여러분의 주치의 선생님께 이제 골다공증 검사 할 때가 됐습니다라고 한마디 해주시면 아주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꼭 반드시 골밀도 검사 하시는 게 좋겠고요. 우리가 또 뼈 건강을 위해서 잘 챙겨 먹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여러분의 뼈 건강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영양소가 뭐냐라고 하신다면 비타민 D와 이제 칼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D는 하루에 800 인터내셔널 유닛, 칼슘은 하루에 1000에서 1300mg을 섭취하는 게 좋다라고 이제 권장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복용을 하시려면 어떻게 먹어야 되냐, 이게 이제 중요하잖아요. 디카맥스라고 하는 이제 비타민제가 있습니다. 제가 이 약을 홍보하려고 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디카맥스 한 알에는 비타민 D가 1000, 그 다음에 칼슘이 500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D는 사실 이제 충분한 용량이 되겠고요. 칼슘은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고칼슘 우유 한 잔, 보통 이제 우유 한 잔에는 칼슘이 200mg이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고칼슘 우유에는 그거의 2배, 400mg이 들어 있기 때문에 이거 한 잔 정도 더 드시면 칼슘 섭취량이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만약에 이게 아니고 다른 비타민제라고 만약에 가정을 한다면 센트룸 실버를 또 많이들 드시는데요. 이 약에는요, 비타민 D는 1000 인터내셔널 유닛으로 충분하고요. 칼슘은 220mg이 들어 있는데 좀 부족하죠. 그래서 칼슘 순수 보충제를 한 800mg 정도를 하루에 추가로 복용을 해주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좀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거는요, 3, 4년 전인가 전립선암 환자분들 대상으로 해서 뼈 건강을 위해서 하루에 우유 한두 잔 정도 드시는 건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전립선암 환자분이시거나 또는 전립선암을 걱정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하루에 우유 반잔 정도까지 먹는 건 괜찮다라고 말씀을 다시 한번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약으로 말고 우리가 식사는 어떻게 챙겨 먹어야 하는 게 좋을까요? 네, 비타민 D, 칼슘,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단백질인데요. 단백질도 여러분 뼈 건강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루에 여러분의 몸무게 1kg당 1.2g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걸 이제 권장을 하고 있고요. 자, 여기 보시는 음식 사진들을 보시면 닭가슴살, 소고기, 연어, 고등어, 아몬드, 치즈 이런 것들은 100g당 단백질 20g이 들어 있고요. 콩은 100g당 단백질 40g이 들어 있습니다. 2배가 들어 있죠. 그래서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보시고 권장량만큼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산정해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네, 뼈 건강을 위해서 잘 챙겨 먹고 빠지면 안 되는 것이 운동이겠습니다. 그렇죠. 네. 제가 운동에 대한 원칙만 간략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운동은요, 처음부터 강한 운동을 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점진적 저항 운동이라고 해서 뭐 덤벨, 바벨 이런 걸 아주 가벼운 거에서부터 운동을 시작을 하셔야 되고요. 또는 뭐 세라밴드 같은 것도 요즘에 시중에 많이 시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산소 운동, 즉 걷기라든지 뭐 사이클 같은 건데, 이런 점진적 저항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같이 서서히 시작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적응이 되시면 체중 부하 운동, 즉 빨리 걷기라든지 계단 오르기 이런 것들로서 이제 운동 강도를 올려나가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당부의 말씀 한 가지 해드립니다. 골절이 있는 분들은 절대 운동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골절은 없지만 뼈전이가 있다라고 여러분 알고 계신 분들은요, 운동을 꼭 하고 싶다고 하면 아주 낮은 단계의 운동부터 정말로 서서히 단계를 올리셔야지 갑자기 팍 해버리시면 혹시라도 골절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아주 유익한 내용인데요. 요약 한번 해주시죠. 네, 모든 암 환자들이 뼈가 약해질 위험성은 어느 정도 있지만 특히 전립선암, 유방암 환자는 근골격계 합병증이 발생할 빈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호르몬제를 복용하시는 암 환자분들은요, 골밀도 검사를 1년에 한 번 꼭 하셔야 되기 때문에 날짜를 메모를 해 놓으시고요. 뼈 건강을 위한 약제, 엑스지바나 조메타 같은 것도 적절히 처방을 받으시면 좋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적절한 영양 섭취와 적절한 운동으로 여러분의 뼈 건강을 꼭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암 환자 여러분들의 뼈 건강 유지를 위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유익한 정보가 되셨는지요? 여러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